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70대 할머니가 수혈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혈액형인 B형 대신에 A형의 피를 수혈받는 바람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참 유치원생도 아닌 혈액형을 어떻게 의료진이 착각할 수 있었던 건지. 참으로 드문 일이지만 1000만 분의 1이라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1000만 분의 1의 확률조차도 없앨 길은 없는지 오늘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70대 피해자의 가족 한 분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죠. 아들입니다. 익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혈 사고가 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났으니 9월 23일 날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면은 한 5일 됐네요. 네네. 지금 어르신 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머님 상태는? 식의 돌아온 지가 지금 한 2, 3일 정도 됐고요. 변신 투석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투석하고 있는 중. 한 이틀 동안은 의식도 못 찾으셨어요? 네네네. 70 몇 세시죠, 정확히? 77세 되셨습니다. 77세, 아이고. 77 되신 어르신이 지금 그 과정을 견디고 계신 거니까 이게 뭐 옆에서 바라보는 아드님 입장이 어떠실지 이게 짐작이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예.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무릎 수술이니까 뭐 다른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겠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어머님 걸어 다니시고 하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금방 갔다 나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셨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죠. 예, 그냥 금방 갔다 올게 하면서 걸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단 걸 알게 되신 건 언제입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오전 9시에 들어가셨는데 예.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이제 집도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수술실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잠깐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어허. 수술 과정에 수혈을 하는 과정에 환자 혈액형하고 다른 혈액형이 한 통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환자를 빨리 처치를 하기 위해서 중환자실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그 얘기 듣고는. 그날 밤에 이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예. 뭐 이제 주변의 가족들을 다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감이 교차를 하죠. 이제 항상 방송으로만 보던 이제 의료사고 같은 걸 직접 겪으니까 부모님이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진짜 온갖 만감에다 교차를 하고 상대 어르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뭐라고 합니까 적개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죠. 굉장히 화가 많이 이게 실수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도 많이 나고 그 좀 험한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왜 이런 사고가 이런 드문 사고가 우리 어머니한테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조직대로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면 없을 일인데 너무 건성건성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의료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분들인데 물론이죠. 진짜 하나하나 원칙대로 하셔야 될 일들을 안 지키니까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종합병원이었다면서요? 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까? 그쪽에 이제 관계자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날 그 인공관절 수술을 3명의 환자가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3명이 수혈받을 피를 각각 넣어놨는데 간호사가 실수로 다른 환자의 혈액을 꺼내서 의사한테 갖다 준 거죠.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저는 지금 그런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까? 예,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을 하는데 이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대형 병원에서 일어났다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가 불안해지는 건데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후유증 걱정도 되는 이 상황.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직업의식이라든가 좀 소명의식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안 지키면 결국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환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라든가 어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수술을 받는데 엉뚱한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의식 불명까지 갔던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아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이런 황당한 의료사고가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설마 종종 있는 일은 아니죠? 예, 이런 일은 정말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고 그게 혹시라도 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불안들 하시는 거거든요. 예, 다들 불안해하실 수 있죠. 저는 지금 들으면서 헌혈이나 수술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혈 팩에 보면 혈액형을 커다랗게 기재해 놓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잘못 보려고 해도 잘못 보기가 어려운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게 만약에 수술실에서 지금 수혈을 하신 건데요. 예. 예, 수술 중에 이제 출혈량이 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음흠. 만약에 일반 병동에서 했다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이랑 이제 맞춰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게 수술실에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제대로 수혈용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랑 간호사가 같이 등록번호, 성명, ABO 타입, 유효 기간 이런 거를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전에 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수혈 또 가이드라인에 보면 예. 같은 테이블에 서로 다른 환자의 수혈용 혈액은 절대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냉장고에 아마 같이 들어가 있어서 3개의 혈액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수술 받을 3개의 혈액이. 예. 예,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이제 테이블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이름하고, 예. 그 다음에 일반 또 훨씬 더 큰 병원들은 요즘에 아예 그렇게까지 준비된 혈액에는 환자 이름 라벨까지도 다 이렇게 출력해서 부착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들이 몇 번이나 걸쳐서 이제 안전하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계속 걸러지지 못하고, 마지막에 아마 수술실에서 수혈이 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난 걸로. 여기가 지금 작은 병원이 아니거든요. 대형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도 그 2중, 3중 체크 작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간호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까? 이건 정확한 내역은 병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줘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수술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확인해가지고 수술하고 있는 분이 이제 서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아마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걸로 이제 아마 진행을 했을 텐데 예, 그때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2중, 3중으로 또 다른 간호사가 그걸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죠. 1명의 사람이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 체크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것이다. 이 말씀. 저희가 뉴스쇼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 했었어요. 군병원에서 조영제 대신에 에탄올 주사를 주사했다가 간호장교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온 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 같은 생각도 들면서 도대체 어떤 대안이 가능한 건가. 1000만 분의 1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전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안전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 충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군 병원에서의 그런 에탄올 건이라든가 예. 지금 이 수술실에 아마 이 간호사 실수 건도 좀 훨씬 더 많은 업무 양 때문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업무량이 많아도 그렇죠. 실수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합니까? 기본인데. 예, 물론 실수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의료인들이 본인이 이제 관리하거나 치료해야 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늘어난다는 것이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이제 충분히
그 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뭐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수술실에 최소한 몇 명의 간호사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규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여러 명의 그 혈액이 있을 때 그것을 환자에게까지 가져갈 때 그때의 지침도 병원마다 다 다른 거라면 이것도 하나 정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뉴얼로. 예, 매뉴얼은 지금 뭐 수혈 가이드라인도 있고 사실은 있어요. 간호학 교과서에는 뭐 수혈 그 챕터가 아주 크게 되어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걸 놓친 거군요. 매뉴얼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매뉴얼대로 이제 근데 일선 병원들에서 사실은 다 한다면은 저희가 뭐 그동안 있었던 어떤 감염 사태들이라든지 아니 뭐 주사기 뭐 바늘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지금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황당한 사고가 없어야겠다 말씀드리면서 정책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이었습니다.